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스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한 구독자분이신데 학부형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 남기신 댓글 한번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어봐요. 최근에 어떤 분 추천으로 이 채널을 알게 되었고 최근 영상들을 아주 많이 시청했는데요. 막연히 느꼈던 한국에서의 삶의 특징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다시 보이고 제 자녀들은 미국에서 공부시키고 직장을 가지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자, 미국의 온전한 모습이 한국에는 잘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한국의 언론 때문이죠. 한국 언론은 반미적으로 미국을 보도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평균적인 모습을 보도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못 살고 못난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집중 보도함으로써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 정말 좋고 살기 좋은 나라라는 거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이 눈을 뜨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미국에 정말 가고 싶어집니다. 미국에 정말 가고 싶어지기 때문에 그거가 한국 국력이 쇠퇴하는 근본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미 미국에 한국의 진짜 똑똑한 엘리트들이 정말 많이 건너와 있거든요. 보통은 이제 박사학위라는 거를 유학을 왔다가 미국에 살게 되고 미국에서 박사 정도 가지고 있으면 그 미국 사회 진출이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우수한 엘리트들이 미국에 유학 왔다가 결국에 미국의 직장을 잡고 그 다음에 영주권 시민권 받고 살아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2023년 지금 미국의 한인 신문사에 의하면 미국에 사는 한국인이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네요. 200만 명. 이게 올해 9월에 나온 미국에 있는 한인 신문사가 통계를 낸 거예요. 자, 200만 명이면 엄청난 거예요. 지금 봐봐요. 한국이 인구수가 줄고 있는데 뭐 5천만 명 언더잖아요. 이제 5천이라고 대충 해봅시다. 5천만 명 중에 200만 명이 지금 한국에 사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러면 이게 이 인구가 이렇게 줄고 있는 마당에 한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미국에 계속 건너가고 있고 이미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이 200만 명이나 되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그 미국을 좋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은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존재예요. 왜냐면 미국의 최신 문물을 받아들여야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이거를 국민들이 다 알게 하면은 결국 국민들이 다 미국으로 떠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를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미디어는 계속 반미로 미국은 되게 나쁘고 총기 범죄가 많고 살기 힘들다라는 그런 거짓말을 계속 프로파간다를 날리고 있고 대중 미디어에서는. 하지만 기업의 총수나 한국의 연구소의 총수들은 주기적으로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의 기술을 돈 주고 빌려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이게 언론에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에 실제로 경험해본 사람만이 대답해 줄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언론이 한국 대중을 속이고 있는 건 사실인데 한국 언론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모든 대중들이 미국이 살기 좋고 한국보다 너무 좋다는 걸 알게 되면 한국을 다 떠나버립니다. 특히 능력자라고 하는 사람들, 뭐 공학 박사, 뭐 인문학 박사, 의학 박사, 뭐 이런 사람들, 약학 박사, 이런 한국을 이끌어 나가야 될 엘리트들이 한국을 다 떠나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미디어에서는 미국의 못 사는 모습만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한국을 막 까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요, 미디어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들을 바로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 갈 사람들에게 올바른 뷰를 전해주기 위해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국 미디어는 거짓말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 얘기해 볼게요. 무엇보다 저는 특목고 추천 안 한다는 영상을 보고 머릿속에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특목고가 한국에서는 공부 잘하는 그 부모들이 자녀들을 특목고 보내고 싶은 어떤 로망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거꾸로예요. 미국의 엘리트 계층의 그 부모들은 그 미국의 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를 보내려고 합니다. 이게 특목고랑 크리스찬 고등학교. 자, 이게 차이가 뭐냐면 완전 반대의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자, 특목고는 어떤 메커니즘이냐면 보통 평균적인 고등학교보다 공부를 월등히 잘하는 학생들을 뽑아서 공부로 줄 세우고, 그래서 상위 1%의 엘리트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하잖아요. 막 잠도 못 자면서 공부하잖아요. 이게 한국의 특목고 시스템이에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악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녀를 망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엘리트들은 이 방식에서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라는 건 뭐냐면, 이제 미국에 좀 상식이 있고 좀 사는 미국인들은 자녀들을 크리스찬 고등학교에 보냅니다.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크리스찬 고등학교랑 특목고의 차이는 뭐냐면, 크리스찬 고등학교는 성적을 푸시를 않아요. 그리고 가르침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만드신 거는, 하나님은 사람을 한 명 한 명 이 땅에 보낼 때 저마다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너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부르신 그 일을 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에 대한 푸시를 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평등, 뭐 그런 거를 구현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엘리트들 보면요, 크리스찬 고등학교 나온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겠죠? 참고로 저도 중학교 때 고민했어요. 저도 중학교 때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특목고를 가야 될지 말아야 할지 진짜 고민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담임 선생님도 특목고 지원하는 거 생각을 해봐라, 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굉장히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나온 동네에, 제가 나고 자란 동네에 한국의 대형 교회에서 지은 크리스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학교를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 동네 살았기 때문에 그 동네 고등학교에 자주 놀러 가거든요. 근데 그 학교를 가면은 깡패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 가면은 항상 깡패들이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 크리스찬 고등학교 가까이 가면은 항상 깡패들이 없고 형들이, 누나들이 항상 밝게 웃는 모습이고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제가 이끌려가지고 크리스찬 고등학교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 크리스찬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이 크리스찬 고등학교의 특징은 뭐냐면 공부에 대한 푸시를 안 합니다. 이게 크리스찬 고등학교의 특징이에요. 크리스찬 고등학교라고 하면서 이제 성적 푸시하는 데는 사실 진짜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런 데는. 아주 진짜 크리스찬 고등학교들은 공부에 대한 푸시를 안 합니다. 왜냐면 성경적인 가치관은 공부에 대한 푸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성경적인 가치관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향한 계획이 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실 때 그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과 이렇게 동일한 잣대로 수능 전국 몇 퍼센트 이런 개념으로 푸시하는 거는 반기독교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굉장히 재미있게 살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저는 서클 활동을 했었는데, 서클 활동이 뭐였냐면 지리 연구반이라는 그런 서클 활동을 했었어요. 지리 연구반이란 게 뭐냐면, 한국 지리 교과서에 나오는 한국의 그 명소들을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연구를 하고 리포트를 쓰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행 동아리인 거죠. 근데 그게 제 인생에서 엄청나게 큰 임팩트를 줬습니다. 왜냐면 다른 일반 고등학교, 특히 특목고랑 비교하면 특목고 애들이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아침 급식 먹고 아침 해야 하는 그런 특목고 특강을 빡세게 들을 때, 제가 나왔던 고등학교는 공부에 대한 푸시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학교 공부는 적당히 하고 이제 서클 활동을 했었어요. 특히 저는 남녀공학이었기 때문에
남자 반 애들이랑 여자 반 애들이 뭐 합반은 아니었어요. 근데 서클 활동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남자 반 애들이랑 여자 반 애들이랑 같이 서클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한국지리에 나오는 그 명소들을 돌아다니면서 남녀가 이렇게 같이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서 게임도 하고 막 그런 그 MT 가면 하는 게임들 있잖아요. 막 그런 게임들도 하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기차 여행 다니면서 그 한국의 그 명소들을 하면서 보고 다니면서 그 어린 나이에 그 특목고 출신들은 수학 공식, 물리 공식 탐구할 때 저는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깨달았어요. 그 어린 나이였지만 뭐 전라도도 가보고 경상도도 가보고 강원도도 가보고 막 그렇게 하면서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문화들을 관찰하면서 이 폭넓게 세상을 보는 눈을 익혔는데, 그게 지금 사실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전 세계를 경영하는 그런 인재가 된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특목고 시스템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박사과정 유학이라는 거는 사실 한인 유학생이라는 조직이 한국 사회에서 공부 잘하는 그런 엘리트들의 집단이잖아요. 한국에서 공부 좀 한다는 애들 다 모이는 데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이제 댓글 쓰신 분이 뭐 가족분 중에 특목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뭐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님의 가정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일반적으로 관찰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미국의 박사과정에서 한인 학생에 있다 보면은 이제 특목고 출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자기 입으로 특목고 출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특목고 출신들은 분별이 가능합니다. 분별이 가능해요. 어떻게 분별이 가능하냐면 그 특유의 마음의 태도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특목고 출신들이 진짜 고쳐야 될 건데 무슨 태도가 있냐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똑같은 걸 봤는데 부정적이에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같이 뭐 예를 들면 뭐 스테이크를 먹으러 갔어요. 그러면 스테이크 한 덩어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스테이크를 한 반 정도 먹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아직 반이나 남았구나 라고 보는 시선이 있는데, 특목고 출신들은 반밖에 안 남았다. 그리고 혹은 더 나아가서 이 집 스테이크는 다른 집보다 왜 이렇게 조금 주냐 에서부터 뭐 맛이 없다 에서부터 이렇게 부정적인 뷰, 시니컬한 특유의 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박사과정 중에서 만난 사람 중에서 마음이 이렇게 어두운 사람들 있잖아요. 랭킹을 매겨보면 다 특목고 출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특목고, 즉 10대 시절에 그런 남과 자신이 비교당하는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라는 환경이 절대 정서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제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그걸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목고를 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한국처럼 학벌이 중요한 데 있잖아요. 학벌. 그런 특유한 환경에서는 특목고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고등학교 때 감옥 같은 기숙사에 가둬놓고 못 나가게 하고 아침 일찍 새벽에 기상시켜서 아침부터 세수하고 밥 먹고 한 다음에 공부시키고 밤 늦게까지 잠 안 재우고 공부시키고, 이게 이렇게 하면 명문대 가겠죠. 한국에서 랭킹 1등 하는 명문대 많이 가겠죠. 하지만 이게 한국에서만 필요한 학교고, 한국이란 영토 밖에서 이렇게 밖을 나가면 쓸모없는 인간이 돼버립니다. 미국이 원하는 인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은요 공부를 막 이렇게 잘하고 그런 사람보다 미국은 세상을 폭넓게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을 원해요. 근데 특목고에서는 절대로 이런 뷰를 제공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거꾸로예요. 닭장 같은 학교에 가둬놓고 아침 일찍 깨워가지고 밤 늦게까지 공부시키기 때문에 아주 편협한 그 교과서에서 배우는 그리고 한 장소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아주 편협하게 교과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사람이 사실 미국에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세계라는 대제국을 경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 사회 경험이 많고 통찰력 있는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한국의 특목고 시스템은 사실 미국 적응에 있어서 최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리더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공부시키냐면은, 미국도 이렇게 그 소위 말하는 공부시키는 학교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미국에서 그
학군 좋고 명문 고등학교가 있는 데는 다 중국인, 한국인, 인도인 같은 아시아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그리고 정작 미국 내국인들은 학군 좋은 데를 잘 자녀를 안 보냅니다. 왜냐면 그 미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학교 교육은 그 기본적으로 어떤 학교 교육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지식을 넣게 되는 게 자녀가 좋아지는 방법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그 미국 사람들은 청소년기, 초중고등학교 시기에는 많이 놀면서 친구들과 활발하게 놀고 다양한 사회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미분 적분 같은 전공 지식은 대학교 가서 배운다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특목고라는 시스템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대학교만 가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한국 특유의 기형적인 사회 시스템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고, 미국 사람들은 오히려 엘리트일수록 거꾸로 갑니다. 학교 교육, 즉 공교육을 최소한으로 시키고 자녀들을 막 전 세계 많은 여행을 보내고 전 세계에서 그 다양한 경험들을 하도록 시킵니다. 아시겠죠? 제가 아는 그 백인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미국 대기업 임원이에요. 근데 백인인데 손자를 일본에 유학 보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양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동양을 경험시키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세계를 보는 뷰를 가리키는 게 미국의 엘리트 교육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국처럼 이렇게 특목고 같은 시스템은 오히려 아이들을 편협한 시선으로 만드는 그런 잘못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특목고는 보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한국이라는 이 학벌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그 학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기형적으로 존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필요할지 몰라요. 하지만 미국 적응을 못합니다. 아시겠죠? 계속 읽어볼게요. 특목고는 엄마의 금태 명함입니다. 엄마의 행복도는 최상. 그러나 아이는 3년 후에 어딘지 모르고 차갑고 시니컬해집니다. 특히 기숙 한복. 자, 일단 한복 얘기해 볼게요. 이 특목고가 그래서 이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그런 안 좋은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특목고 중에서 특히 한복을 입히는 특목고가 있는데, 한복을 입히는 특목고가 사실은 최악이에요. 거기는 진짜 피하셔야 돼요. 왜냐면 한복을 입히는 사상 때문이에요. 자, 2023년이죠. 지금 더 이상 한복을 입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2023년에 굳이 학생들에게 한복을 입힐까요? 그 이유는 민족주의를 교육하려고 그러는 거야. 한민족주의.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민족주의는 북한이랑 끈이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복을 입히는 특목고의 그 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 말이 있어요. 제 말이 틀리나 맞나 확인해 보세요. 민족 주체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민족 주체라는 건 뭐냐면요, 북한의 주체 사상을 뿌리를 둔 한민족 중심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한복을 입고 공부하게 되면은 북한의 엘리트 교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진짜 미국 적응 못합니다. 왜냐면 그 깊은 한민족 주체 사상을 배웠기 때문에 그 미국이라는 전 세계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는 그곳에서 굉장히 편협한 생각을 가지게 돼가지고 미국 적응을 못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복을 입히는 학교는 특히 피하셔야 돼요. 그런 곳에서 있게 되면은 이 유교의 그 정신이 머릿속에 깊숙이 박혀가지고 미국에서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가쓰고 도포쓰고 미국을 가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진짜 적응 못하겠죠. 그러니까 특히 한복을 입히는 데는 피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탑을 찍는 아이는 예외일 수 있고, 그렇죠. 그 특목고 안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그 안에서 나름 이제 그 자기가 공부 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잘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에요. 특목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학교 때 자기는 분명 전교 1등을 했는데 특목고에 갔는데 죽도록 노력했는데 반에서 10등 안에도 못 들어요. 그러면 이게 깊은 상처로 남아서 결국에는 자본주의를 원망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엔 공산주의에 깊이 빠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특목고 출신 중에 공산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그러니까 특목고 시스템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분명히 중학교 때 전교 1등이었고 잘난 사람인데 나 정도 하는 애가 정말 죽도록 노력했으면 그래도 반에서 공부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특목고 가서 반에서 10등 안에도 못 들고 막 꼴등해 버리고 막 그러면 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세상을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엔 공산주의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얻을 수 없다라고 좌절하게 되고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모두에게 똑같이 n분의 1로 줘야 된다는 사상에 빠져요. 그래서 특목고 출신 중에 특히 공산주의자들이 많아요. 특히 한국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특목고 함부로 보내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그 자녀가 특목고 보내놨는데 차갑고 시니컬해졌으면 자녀의 정서를 잘 점검해 보세요. 아시겠죠? 깊은 열등감과 부정적인 사상에 사로잡혀서 공산주의자가 돼가고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저는 특목고를 절대 제 자녀는 특목고를 안 보낼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본인은 3년을 그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애착이 있으므로 그 학교를 추천하는 경향이 있어서 부모님들이 선택할 때 주의하시기 바라요. 맞아요. 본인이 3년간 어떤 조직에 있게 되면 그 사상에 이제 깊이 물들어가지고 그 사상에 동조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목고 출신들은 특목고를 좋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북한도 보면 북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김정은이 지나가면 북한 사람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정말 감동하잖아요. 그 진심이에요. 북한 사람들은 진심으로 김정은이 자기를 사랑하고 김정은이 정말 북한 인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믿어요. 왜 그럴까요? 계속 그런 모습만 보고 자랐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특목고에서 3년간 이 성과주의, 남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1등만 하는 세상이 옳다는 거를 3년간 배웠기 때문에 그게 진리라고 믿게 돼요. 그리고 졸업한 다음에 자기 자녀를 또 특목고 보내겠죠. 그리고 자기 자녀를 가족들을 또 특목고 추천하겠죠. 근데 사실 특목고는 굉장히 안 좋은 시스템입니다. 아시겠죠? 특히 미국에 갈 사람들은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 특목고예요. 왜냐면 미국의 엘리트 교육은 특목고가 지향하는 거랑 거꾸로 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의 인식이 있는 엘리트들은 자녀를 크리스천 학교에 보내려고 되게 노력합니다. 그래서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에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묵묵히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최고의 인간을 만들어낸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미국의 청교도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반면에 한국은 이런 특목고 같은 그 엘리트주의, 그리고 특히 한복을 입으면 이제 그 북한의 엘리트주의죠. 그런 거에 물든 사람들은 그래서 북한이 가난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지만 한국이 이런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고 북한식 엘리트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지금까지 공산당이 안 된 근본 원인은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셔야 돼요. 이승만 전 초대 대통령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이시조선의 왕족이셨어요. 직계는 아니었고요. 양녕대군의 반계였습니다. 그래서 왕족의 씨앗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분은 항상 이 조선의 엘리트 시스템이 정말 잘못됐다고 뼈저리게 느끼고 생각하신 분이에요. 아무래도 왕족이니까 왕가의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뼈저리게 깨달았겠죠. 그리고 정말 이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시조선을 부정하고 조선의 임금제도를 없애는 운동을 구한말에 하셨어요. 그러다가 고종 황제한테 찍혀가지고 이 만민공동회라고 하죠. 그 사건 때문에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고종 황제한테 찍혀가지고 감옥에 갇혀요. 한성 감옥에 갇혀가지고 5년 5개월 동안 사형수로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 미국 선교사들이 던져준 성경책을 감옥에서 읽고 개신교로 개종합니다. 그리고 유교의 성리학을 버리고 개신교로 개종하고 미국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미국 유학을 가게 돼요. 그리고 미국에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공부하시고 한국에 귀국하셔서 이 조선의 교육 시스템, 조선의 사회 시스템을 모두 밀어버리고 그 다음에 일제에서 해방된 조선에
대한민국이라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십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일제에서 해방된 당시에 조선의 남북한을 통틀어서 조선의 모든 지식인들은 공산주의가 옳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 지금쯤 북한이 남한과 하나의 그런 통일 조선이 돼서 공산당에 들어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김씨 일가가 되었든 뭐 남한의 무슨 일가가 되었든 어쨌든 무슨 일가가 통치하고 있는 조선노동당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회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참하게 살고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비참하게 살고 있지 않은 가장 근본 원인은 이 미국식 양당제도, 좌파와 우파가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있는 미국식 양당제도, 자유민주주의, 종교의 자유가 있는 그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도입한 이승만 대통령 덕분입니다. 박수 쳐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한국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펼쳐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말이 있나? 아시겠죠? 그만큼 한국 교육계가 싹다그리 좌파고 북한하고 연이 닿아 있고 북한을 칭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슬프죠?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특목고 시스템 절대 보내면 안 됩니다. 이거 북한식 엘리트주의를 가리키는 사상이에요. 아시겠죠? 거기다가 한복을 입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주체사상을 가리키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들은 미국에 갈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에 갈 꿈을 가지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식 교육에 적합한 인재가 되려면 반드시 개신교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신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을 이해하는 키워드고 미국의 엘리트 사상을 이해하는 그 근본은 뭐냐면 그 청교도적인 개신교 정신입니다. 청교도주의는 뭐냐면 성경 말씀대로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다양한 지식들이 있지만 그거를 성경적 관점으로 분석하고 성경을 가치를 최우위에 두는 그런 삶의 태도예요. 이게 미국식 엘리트주의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잘 나가는 집안들은 다들 기독교 전통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 명문 고등학교에 보냅니다. 아시겠죠? 특목고 보내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은.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